4월 14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20배 전력 효율, 디펙스 피지컬 AI 시장 정조준. 디펙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ES 혁신상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받은 판교의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꺼낸 건 디펙스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등장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AI 반도체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야기는 디펙스에서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빈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피지컬 AI 시대의 반도체판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하고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AI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멀리 있는 서버에서 만들어져서 인터넷을 타고 화면으로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다릅니다. 공장 로봇이 0.1초 안에 부품을 집어야 하고 배송 드론이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피해야 할 때 서버까지 신호를 보내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AI가 기기 안에서 직접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AI가 서버를 벗어나 물리적 기기 안에서 직접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시스템 전체를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피지컬 AI의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스마트 공장 카메라, 배송 로봇,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게 그 무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달린 기기는 쓸 수 있는 전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반도체 설계의 기초 원리인데 전력 한계가 있는 환경에서는 범용 GPU가 아니라 추론 전용 NPU가 필요합니다. NPU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죠. 한 번만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GPU는 25인치 통가스 레인지예요. 불 조절은 완벽한데 캠핑카에는 못 싣죠. NPU는 휴대용 버너입니다. 출력은 작지만 밖에서 쓸 수 있어요. 온디바이스 AI는 바로 그 캠핑카 버너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력뿐만 아니라 보안과 응답 속도 때문에도 기기 자체에서 연산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니까 보안도 되고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니까요. 복수의 시장조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엣지 AI 하드웨어 시장을 2030년까지 연 15에서 22% 성장으로 전망합니다.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다 먹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죠. 엔비디아도 이 시장을 모를 리 없어요. 2026년 1월 CES에서 jetson 토르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모델인 jetson 올인보다 AI 연산은 7.5배, 에너지 효율은 3.5배 끌어올렸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포함한 주요 로봇 기업들이 이미 채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 손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숫자가 나옵니다. jetson 토르의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70W입니다. 디벡스 DX M1은요? 2에서 3W예요. 같은 추론 작업 기준으로 디벡스는 GPU 대비 전력 효율이 약 20배 높다고 주장하고 가격은 GPU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에요. 시장이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고성능 자율주행차처럼 전력을 넉넉히 쓸 수 있는 곳은 jetson 토르가 맞아요. 그런데 보안 카메라, 소형 드론, 공장 센서, 대량 보급형 배송 로봇, 이 기기들은 70W짜리를 넣으면 배터리가 금방 달아납니다. 가격도 맞지 않고요. 디벡스가 노리는 건 엔비디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가격상, 전력상 들어가기 어려운 아래쪽 대량 보급 시장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한우 전문점이랑 동네 삼겹살집은 손님이 겹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면 디벡스가 실제로 뭔가를 팔고 있긴 한 건지 숫자로 봐야죠. 2025년 매출은 약 3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2026년 3월 기준 계약 건수는 30건 이상이고 계약 총액은 약 900에서 100억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맹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디벡스의 2026년 매출 목표는 4천만 달러, 약 592억 원인데 지금 계약 총액과 비교하면 약 6배 갭이 있어요. 바이두와 현대차 물량이 예정대로 풀려야 이 숫자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일부 고객사 사이에서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대규모 양산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디벡스 측은 SDK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무 신뢰성 검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기대주에서 실제 시장 안착, 이 관문을 넘을 수 있느냐가 지금 디벡스 앞에 놓인 진짜 물음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4월 14일 디벡스 기자간담회에서 김노곤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세대 칩 DX2는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으로 만들 것이다. 2027년 양산 목표다. TSMC가 대만을 만든 것처럼 디벡스가 한국을 피지컬 AI 수출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함께요. 차세대 칩 DX2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전력 소비는 5W 미만, 스마트폰 충전기 출력의 약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 작은 전력으로 초당 80조 번의 AI 연산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1세대 DX-M1은 삼성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이라면 DX2는 한 단계 더 미세한 2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회로가 촘촘할수록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엔진 크기는 그대로인데 연비가 2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나 돌아다닌 대형 AI 모델을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드론 안에서 직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맵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DX2의 시제품 생산 공정인 MPW가 당초 4월 예정에서 약 6개월 연기됐어요. MPW는 쉽게 말해 여러 고객사의 시제품을 한 웨이퍼에 함께 찍어내는 공정이에요. 본격 양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 단계입니다. 같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라인을 쓰는 테슬라의 MPW 일정이 먼저 밀렸고 그 여파가 디벡스까지 미친 겁니다. MPW가 밀리면 품질 검증 테스트도 뒤로 밀리고 2027년 양산 시점도 하반기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디벡스 혼자 아무리 잘해도 파운드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일정이 밀립니다. 이게 국내 팬리스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때 고스란히 짊어지는 리스크예요. 디벡스가 삼성을 선택한 게 전략적 판단인지 현실적 제약인지 솔직히 둘 다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2027년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채널에서 리벨리온이랑 퓨리오사 AI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두 곳과 디벡스 모두 주목받는 K-AI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 회사가 사실 서로 다른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벨리온은 데이터 센터 AI 추론 칩이에요. 서버 안에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빠르게 돌리는 용도입니다. 2025년 매출이 약 32억 원으로 세 회사 중 가장 컸어요. 퓨리오사 AI도 데이터 센터 추론 쪽인데 2세대 칩 레니게이브를 2026년 초에 양산 물량으로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2025년 매출은 약 57억 원이었어요. 디벡스는 두 회사와 달리 데이터 센터 밖에 기기 안에서 AI를 돌리는 온디바이스 엣지 시장을 노립니다. 2025년 매출 약 33억 원. 세 회사 모두 비상장이고 모두 IPO를 준비 중이에요. 이 세 회사가 곡잘의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떤 회사를 먼저 깊게 파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서버를 벗어나 배터리 달린 기기 안으로 들어오는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장에서 경쟁의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전력과 가격으로 바뀝니다. 디벡스는 그 방향을 일찍 잡은 회사예요. 이 흐름에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K-팹리스들이 삼성 2나노 공정을 쓰면서 레퍼런스를 쌓을수록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선 수율 개선이 더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뜨기 시작하면 GPU 주식만 보던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생긴다는 거, 챙겨가실 내용은 딱 그겁니다. 며칠 전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미스트랄 AI 경영진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 마주 앉은 게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었어요. 왜 유럽 AI 회사가 굳이 서울까지 날아왔을까요? 오늘은 추측 없이 팩트만 따라가며 그 이유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말씀드렸죠. AI 서버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연장선입니다. 2026년 초 유럽의회가 공식 문서를 하나 냈습니다. 내용이 꽤 직설적이에요. AI 칩 공급이 단일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 알죠. 아파트 단지 전체 수도관을 한 회사가 독점 납품하는데 그게 미국 기업이에요. 유럽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도 문제, 공급망 주권도 문제인 상황에서 유럽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NPU 두 회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팩트만 짚겠습니다. 퓨리오사 AI는 2026년 1월 2세대 칩 레니게이드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TSMC 5나노 공정, 첫 출하 물량은 4,000장, 올해 말까지 목표는 2만 장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포르투갈에 법인을 새로 세웠어요. 기존에 미국, 독일에 있던 해외 거점에 포르투갈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칩에 대해 성능 쪽으로 최근 공식 행사에서 공개된 수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RTX 크로 6000과 비교해 동일 전력 기준으로 최대 7.4배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과 측정 방식이 다르면 숫자가 달라지니까 이 기준은 꼭 기억해두세요.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월세라면 이 집은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한 집인 셈입니다. 고객사도 늘고 있어요.
LG AI 리서치가 먼저 실제 서비스에 채택했고 오는 7월에는 삼성 SDS가 레니게이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에 이어 삼성까지 붙은 거예요. 그리고 4월 9일 기준으로 퓨리오사 AI는 7,50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앞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프리머니 기준 약 3조 원, 1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뛴 숫자입니다. 리벨리오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이미 매출이 있는 회사입니다. 1세대 칩 아토미로 2025년 한 해 동안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300억에서 3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숫자가 크진 않지만 실제로 팔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3월에는 시리즈 D 투자로 4억 달러를 끌어왔고 기업 가치가 약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가비아가 4월 9일 리벨리온 NPU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했고 KT 클라우드도 이달 중 리벨리온 제품을 통합한 서비스를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초 박성현 대표가 서울에서 미스트랄 AI 경영진과 만났어요. 리벨리온의 2세대 칩 리벨 100을 유럽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계약이나 MOU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두 회사 모두 프랑스 벤처 캐피탈 코렐리아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유럽과의 접점이 우연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NPU가 전력 효율이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직 NPU로 안 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쿠다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환경인데요. 윈도우 PC에서 20년간 써온 프로그램들 맥으로 갈아타면 다 새로 깔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들한테 NPU로 전환한다는 건 그 수준의 일이에요. 전 세계 AI 서비스 대부분이 아직 엔비디아 기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자체 칩을 쓰는 건 그만한 엔지니어 인력과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학계에서도 이 쿠다 장벽이 실제한다는 건 이미 인정된 현실입니다. 그럼 KNPU는 이 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낙관하는 쪽은 이렇게 봅니다. 추론은 학습과 달라요. 이미 완성된 AI 모델을 서비스에 돌리는 작업이라 기존 쿠다 코드를 전부 뜯어 고칠 필요 없어요. VLLM 같은 표준 서빙 프레임워크만 지원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퓨리오사 SDK는 VLLM 호환 지원을 이미 완료했고 LG AI 리서치와 삼성 SDS가 잇따라 채택한 게 그 증거죠. 회의적으로 보는 쪽은 다릅니다. 프레임워크 지원은 입장권일 뿐이에요. 경기장에 들어온 거지 경기를 이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 고객이 서비스에 맞게 NPU를 최적화하려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챗봇은 이 모델을 이렇게 돌려야 해 라고 세밀하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 벽에 부딪혀요. 엔비디아 생태계에서는 그 자금을 도와주는 도구와 커뮤니티가 20년치 쌓여 있거든요. NPU는 아직 그게 없어요. 인텔도 가우디라는 칩으로 같은 시도를 했는데 성능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고객사 엔지니어들이 쓰기 너무 불편하다며 돌아섰습니다. 칩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진 거예요. 결국 칩을 잘 만드는 것과 고객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장벽을 넘는 게 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회사를 추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분기별 ER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SDK를 실제로 채택한 고객사가 늘어났는지를 간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제 유럽 시정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적이 하나 있어요. 유럽이 소버린 AI, 즉 자국주도 AI 인프라를 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0일자 시점으로 유럽이 미국 칩 AI 칩을 4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미국화를 외치면서 미국 칩을 대량 구매하는 것,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시장이 두 층으로 나뉩니다.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슈퍼컴퓨터나 문사 인프라는 검증된 엔비디아 GPU로 갑니다. 신뢰성과 호환성이 최우선인 영역이니까요. 반면 미스트랄 같은 민간 AI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AI 모델을 이미 만들어놨고 지금은 그걸 서비스로 돌리는 추론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 과제예요. 정부 아파트 분양은 대형 건설사가 독식하더라도 소형 임대주택 시장은 중소건설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바로 이 추론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쿠다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미 완성된 모델을 돌리는 작업이니까요. 정부가 GPU로 대형 인프라를 깔수록 그 위에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 민간 기업의 NPU 수요마 동시에 생기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미스트랄 경영진이 서울에 온 게 이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회사 모두 올해가 분수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투자자들한테 우리 칩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로 팔아서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퓨리오사는 올해 안에 레니게이드를 2만 장 팔아야 해요. 지금 4천 장 나갈 상태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리벨리온은 사우디, 아람코, 일본, 미스트랄까지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가비아 같은 클라우드 회사를 통해 일반 기업 고객한테 구독형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비유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낸 상태예요. 이제 중도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못 내면 취소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유럽이 미국 칩을 4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게 오히려 KNPU에는 기회일 수 있어요.
정부 대형 조달은 GPU로 가더라도 그 인프라 위에서 AI를 돌리는 민간 기업은 추론 비용을 낮추기 위해 NPU 파일럿을 테스트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문은 열렸습니다. 단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올해 두 회사가 실제 매출로 증명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반친자였습니다.